해볼까? 아침에 영어 하는 사람 있어요? 아침에 할 거면 영어 듣기를 하시면 되는데 니네가 나는 영어 어느 수준 이상이야 하면은 그 수준 이상,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어느 수준 이상이 나오는 사람들은 오늘 본 고3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그래도 2등급 상은 나와야 그 기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학이야 뭐 진도가 완료가 안 돼서 전혀 풀지를 않잖아요. 그럼 아침에 수학을 한 1시간씩 그냥 풀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숙제하는 거라 생각 안 하고 별 생각 없이 뭔가 1시간씩 눈 뜨자마자 하는 걸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수학은 아침 저녁으로 꼭 시간을 두시고 그리고 학교를 이제 가잖아. 그러면은 자습 시간도 있고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도 하시고 할 텐데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되 중간중간에 이제 시간이 남거나 아까운 시간에 그냥 수업 펴두고 하세요. 물론 벌점 받을 건데요. 그거는 선생님 따라서 케바케기도 하고 알아서 적당히 눈치껏 해서 그 수학은 짬짬이 돼서 계속 푸는 거야. 어차피 자동으로 풀다 보면 집중이 되잖아. 수학은 막 각 잡고 막 지문을 하나를 통으로 읽고 이게 아니라 고민을 계속하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수학 문제들이 좀 짬내서 풀만한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연산하는 거. 그러니까 나눠서 숙제를 하라라는 의미고요. 오답도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중등이랑 단순히 과정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 너네 성장 곡선이라는 게 있잖아?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얘기를 할게. 성장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마다 성장 곡선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 성장 곡선은 너네 들어봤죠? 계단식이라. 안 되다가 갑자기 점프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시기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여기까지 초등이 있고 여기가 중등이 있고 여기 고등이 있다라고 합시다. 고등이 있으면 자기 능력은 여기가 이제 능력치라고 할게요. 여기가 시간이고 근데 사람마다 약간 다른 게 초등학교 때는 다 천재야. 그럼 착각하면 안 돼. 자기가 잘하는 것 같다고 착각하면 좀 안 되는 게 그렇다고 자신감이 일어나는 소리는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믿되 초등학교 때까지는 한 요만큼만 하면 만점이라고 치자. 중학교 때는 요만큼만 하면 만점이고 고등학교 때는 이만큼을 해야 만점이라고 쳐. 만점이라는 게 없지만 근데 초등학교 때는 보통 대부분의 애들이 시작을 해서 그냥 계단 시기도 별로 없고요. 그냥 쭉 올라가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쭉 올라가. 근데 이제 여학생들 특징이 뭐가 있냐면 여학생들 같은 성향 그러니까 내가 꾸준히 짬짬이 완벽주의 성향을 추구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그냥 계속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는 올린다? 그리고 뒤로 안 넘어. 올라가질 않는 애들이 있어. 이게 왜 엄마들이 얘기하면 남녀 차별한다고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도 여성적인 성향을 이게 성차별이라 제가 좀 얘기하기가 그런데 본인이 좀 약간 너무 딱 틀에 맞춰 있는 거에만 최적화된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좀 커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잖아요. 이게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뭔가 힘들면 나사빠지는 보통 이렇고 왜 남자애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니면 어른들이 한 칸에 하는 소리야. 남자애들 갑자기 뒤에서 팍 치고 올라오는데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그리고 엉덩이 힘이 중요하다 근육이래 체력이 중요하다 하는 그거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작이 안 돼요. 초등학교 때 그냥 중간하다가 중학교 때도 중간해.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가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은 갑자기 각성을 하는 애들 있어. 각성을 해서 갑자기 잘 된 애들도 있거든. 근데 이건 아주 희귀한 케이스예요. 아주 희귀한 케이스고 거의 대부분 제가 봤을 때 우리만 어느 정도인 것 같냐면 오다가 이쯤일 것 같아. 이쯤에 있는 것 같아. 그럼 이쯤에서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올라가면 좋잖아. 그럼 첫 번째 가장 가져야 할 마인드 중에 하나가 지향해야 될 마인드가 완벽주의 성향이에요. 완벽주의 성향은 모든 걸 망치는 지름길이야. 완벽을 추구하라는 거지 완벽주의를 가지라는 게 아니야.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 굉장히 top 클래스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무의미하다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내가 안 그랬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 우리가
애들이 그 오늘 수능이니까 한번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져야 할 마인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완벽주의 성향을 좀 버려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는 만점, 100점, 100점 아니면 의미 없고 다 맞았어. 근데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100점 안 나와. 내가 고등학교 가서 100점, 그 과목 100점은 과목마다 다른데 수학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고 90점 넘으면 무조건 1등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그 안에서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완벽주의 성향을 버리라는 게 내가 오늘은 좀 못하고 빠그러지고 힘들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냥 두고 내일 다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복력과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잘하는데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딱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그 게임에 참여를 안 하는 거지. 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아? 내가 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안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최악이야. 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완벽주의 성향을 지양하라는 거죠. 뭔가 사람이 살다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되면 다시 하는 거야. 계속 다시 하고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애들이 결국에 3학년 가서 이 구점을 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 초반에 특히 고1 때 있잖아. 고1 때는 이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울고 불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칠 거거든. 고1 때. 왜냐면 고1 때 성적이 중요하긴 하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수많은 시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요즘에는 자퇴를 진짜 많이 해요. 너네 먼 나라 얘기해. 중학교 자퇴는 잘 없으니까 먼 나라 얘기했지만 지금 내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서도 3명이 자퇴를 했어. 4명인가? 일단 3명은 외고였어. 3명은 외고였고 나머지 1명은 덕원여고 애였는데 걔는 지금 저랑 공부를 하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 이제 재수종합반이 아니죠. 고3인데 나이는 고3인데 이제 자퇴를 하고서 공부를 하다가 올해도 수능을 보고 내년에 수능을 봐요. 그러니까 수능을 2번 보는 거야 걔는. 그러니까 내가 내신하다가 안 될 것 같다. 근데 제가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라 했어요. 왜냐면 걔는 혼자서 알아서 하거든.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뭐냐? 자퇴는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평범한 인생 속에서 그 안에서 최대한 잘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해. 근데 사람마다 가치를 다른 데 둘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힘들어도 해야 돼. 힘들어도 계속하고 힘들면 좀 쉬었다가 자는 게 최고고요. 자다가 또 하고 자다가 또 하고 자다가 또 하는데 이렇게 가서 사실 이렇게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면 좋잖아요. 근데 이거랑 관계없이 입시 결과라는 게 있거든요. 입시 결과는 성적이랑은 좀 또 다르다? 물론 이제 전교 1등기 내내 했던 애들은 입결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약간 상위권에서 입결이 좋은 친구들은 진짜 신기한 게 제가 되게 미신적인 얘기를 하나 할 건데 긍정 자기 긍정 있죠. 되게 긍정적인 성향 있잖아. 제가 갖지 못한 거. 나는 이제 뭔가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완벽주의를 지향하는 편이야. 이게 학교 다닐 때는 안 좋았는데 일할 때는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는 조금 내려놓고 어느 정도 나는 무한하게 잘 될 거다. 나는 무조건 잘 될 사람이다 라고 자기 암시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종교랑도 상관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뭔가 멀리 있는 목표를 쫓을 때 야 솔직히 너네 공부한 이유가 결국에 나중에 좀 그럴듯한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 지위도 좀 얻고 싶고 내가 학벌도 좀 얻고 싶고 돈 많이 벌면 좋고 거기다가 예쁘고 잘생기면 더 좋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면 더 좋고 결국엔 그거잖아요. 그 과정 안에서 그러니까 안 돼도 계속하고 그 안에서 계속 노력하는 사람 진짜 드물다는 거야.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지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부족한 나라죠. 우리나라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왜냐면 너무 입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몰빵돼 있어. 너무 입시에 몰빵돼 있으니까 애들이 막 힘들어. 막 숨 쉴 틈이 없는 거야. 막 숨 쉴 틈이 없으니까 막 힘들어가지고 대학교 딱 가면 공부를 안 해. 내가 그랬거든? 아니 하기가 싫은 거야. 하기 싫은데 해야 되잖아. 그냥 고등학교 때는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냥 정시로 대학을 간 케이스였는데 지속성이라는 게 지속성이 되려면 중간중간 잘 쉬어야 돼요. 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는 내 거를 잘 돌릴 수 있는 그 안에서 내가 요 정도는 놀아야 이렇게 공부를 할 때 힘이 나는 게 있잖아. 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단어인데 길티 플레저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 열심히 막 다이어트를 해. 그러다가 갑자기 초콜릿 엄청 조그만 걸 하나 딱 먹어. 그럼 너무 살 것 같지? 그런 걸 중간중간 줄여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고 루틴하게 하되 잠깐 내가 뭔가 간단한, 그러니까 다시 루틴으로 돌아오기 편한 일탈을 하는 거는 아주 긍정적이라는 거지. 그 안에서 항상 무한 긍정도 있어야 되고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수학이 되다가 분명히 안 될 거거든요. 여러분 시험이잖아. 너네 푸는 거야 막 열심히 풀고 막 해설지 보면서 뭐 잘하는 척하고 뭐 괜찮아. 그럴 수 있잖아. 그 대신 그 바닥에는 결국엔 아무도 너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 두 개를 통해서 꾸준히 나아가면서 점수를 결과를 보게 돼. 점수. 우리가 프랑스가 아니잖아. 프랑스가 아니어서 뭐 서술형으로 막 논술하라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제한된 시간 안에 누가 정확하게 답을 오답이라도 그러니까 그 문제가 틀렸다 할지라도 최대한 정확하게 그 사람의 출제 의도까지 판단해서 답을 찍고 나오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뭐 공부를 원대하게 하려고 만난 건 아니고 사실 너네 목표는 시험을 잘 보는 거잖아. 내년에 1학기 때 시험 잘 보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공부가 잘 돼서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잘 봤으면 좋겠고 하는데 이 수능이 얼마나 마음이 졸일까요? 잘 생각해봐. 너네 이제 지금 이대로 가면은 다 지금 너네 부정행위야. 일단 핸드폰 가져가면 안 되고 에어팟 가져가면 안 되고 전자기기 가져가면 안 되고 아무것도 가져가면 안 되고 8시 10분까지 딱 들어가서 입시를 딱 해 있어야 돼요. 그럼 전날부터 얼마나 떨려. 사람이 그 애가 탄다라는 게 그 마음이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를 떠나서 너무 숭고한 것 같아. 여러분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방금 직전에 일어났어? 한 11시, 10시, 11시쯤 일어나서 이제 밥 먹고 왔으려나? 뭐 좋아요. 근데 이제 수능 어쨌든 자기 이제 생체 시계를 앞으로 돌려주면 좋고 이제 모든 시험이라는 게 국가고시라는 게 아침에 치러지니까 오늘 되게 엄청난 날이고 엄청난 날? 여러분한테 생각보다 멀지 않은 날이니까 꾸준히 하되 남들 놀 거를 다 놀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본인이 수용하고 자기 책찍질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완벽주의 성향은 지양하되 지속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 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성실하게 푸는 것도 좋지만 잘 푸는 게 더 중요하다. 자 일단 81번부터 오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 봅시다. 그리고 문제랑 자꾸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당연히 단면적으로 보면 당연히 안 풀리지. 자 81번 보면 내가 읽어볼 테니까 읽을 때 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뭘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을 만큼 같이 감정이입을 해서 읽는 거야. 자 2차 부등식 무슨 뜻이야? A가 0이야. 그쵸. 정상인 사람이 한 명밖에 없네요. 자 A가 0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쵸? 맞아요? 이게 자동으로 되게끔 제가 진짜 엄청 계속 직접적으로 얘기할 걸 그냥 받아들여. A가 0이 아닌 거지. 자 AX0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3분이래. 자 그러면 일단 A도 모르고 B도 모르고 C도 모르겠으니까 내가 방정식이나 부등식 상태에서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치 Y를 뭐 해라? 붙여라. 붙였어? 잘했어. 자 붙였어. Y를 붙였어. 이거 질문한 사람 여기 봐봐. Y 붙였어. Y 붙이고 나서 이거 유민이가 쓴 건가? 맞아? Y 붙였어? 스케치 했어? 근데 안 돼? 그래? 자 Y 붙이면 이거 무슨 축이야? 유민아 대답해 빨리. X축이야. 자 이거 몇 참수야? 2참수가 자 X축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몇이래? 3밖에 없대. 그럼 이렇게 생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얘는 항상 0보다 어떤 거야? 그치? 그럼 3 한 군데에서만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스케치를 했어? 했어? 근데 왜 틀렸지? 문제가 이상했나? 자 보자.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생기기 위해서는 이 방정식이 대답 빨리 해. 계속해. A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리고 저 식이 생김새가
3에서 뭘 가져야 돼? 중근을 가져야 돼. 그럼 B가 마이너스 6A이고 C가 마이너스 9, C가 플러스 9A인 것까지도 알아? 알아? 그 다음에 거기다 대입했어? 뭐 했어 그럼? 별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여기까지 그렸는데 이 식을 쓰고 A, B, C를 한 문자로 정리를 해야 이 사람이 얘기한 저 부등식 저 맨 마지막에 있는 부등식 한번 보세요. CX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3A라는 거 풀 수 없어요 지금은. 풀 수 없지만 혹시 B나 C가 모두 한 문자에 관해서 쓰여진다라고 하면 A를 묶어서 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돼? 그럼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이거는 여기 더 나쁜 거야. 이거를 안 그렸으면 그냥 뭐라고라도 할 텐데 이거를 했는데 여기까지 못 왔다는 건 저는 여러분 생각이랑 다를 수 있지만 생각을 안 해요. 무슨 생각을 안 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별로 없어. 별로 없는 거야.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이. 문제를 별로 해결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왜? 처음 보는 거니까. 처음 보는 느낌이 드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82번 고쳐보세요. 82번 할게요. 자 82번 보자. 그리고 이거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은 뒤쪽에 다른 거 풀고 계셔도 돼요. 자 82번 2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고 개수 뭐 괜찮네. 자 근데 x제곱 이거 당연히 y 비슷하다고 생각할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3k가 자 y는 0보다 크다. y는 0보다 크다의 해가 자 크다의 해가 몇 개래? 크다의 해가 몇이 아닌 모든 실수래? 3이 아닌 모든 실수. 그치? 3이 아닌 모든 실수니까 그래프를 일단 대부분 3 빼고는 다 되는 거잖아. 0보다 큰 게. 그럼 얘가 3을 빼고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어? 우리 질문 아니에요? 3을 빼고는 다 0보다 큰 거잖아요. 그럼 그렸어요? 그거는 너의 몫이에요. 자, 3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계속 양수래잖아. 여기 계속 양수야. 어디에서만 빼고 3에서만 빼고 3에서 뭐 하면 되겠어? 그렇지. 그럼 할 줄 아는 거네. 자, 3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전부 다 0보다 크니까 자, 이렇게 생겼다고 스케치할 수 있지. 그럼 얘는 3에서 뭘 갖는 거야? 중근을 갖는 거. 그럼 제 생김새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맞아? 안 어렵죠? 자, 이것도 생각을 안 하고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물어본 유도만큼을 본인이 해야 돼. 그럼 내가 계속 물어봐서 풀면 내가 같이 시험장 가질 수는 없잖아. 자, 하려고 시도를 해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라는 의미야. 이렇게까지 내가 압박을 주지 않으면 니네가 안 하니까. 자, 8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89번은 2차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자, 확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누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지 확인해야 돼. 누가 아래로 볼록한 애야? 얘들아 누가 아래로 이거 질문한 사람 대답해라. 나 혼자 푸는 거니 지금? 자 누가 아래로 볼록한 애야? A가 아래로 볼록한 F가 아래로 볼록한 애죠? 그럼 A가 0보다 어떤 거예요? 큰 거예요. 자 A가 0보다 사람이라면 이걸 썼어야 돼. A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P는 0보다 작다. 왜? 위로 볼록하니까. 그치? 자 근데 저기 있는 A-PX제곱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 자 우리 거기다가 잘 써봐. 자, 우리 A-PX제곱 플러스 B-QX 플러스 C-R이 0보다 작다 있죠. 자, 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제 이대로 두면 안 되고 자, 요거를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어? 이건 뭐야? 자, 이 식은 여러분 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어떤 식이에요? F에서 뭘 뺀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거는 눈치예요. 거기다 눈치 챙겨라고 써라. 이게 fx에서 gx를 뺀 거네? 안 그래? 거기 버젓이 식이 두 개가 써있고 너무 둘을 조합해서 쓴 거 같으면 혹시 뺀 건가?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풀이야. 자, 얘가 0보다 어떻다라는 거야?
작거나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fx가 gx보다 어떤 거 찾으라는 거야? 작거나 같은 거 찾으라는 거야. 한 번 더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찾으라는 거야. 자, 같은 부분을 찾아서 x 범위를 쓰라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까? 자, 일단 첫 번째는 이 식은 문제를 식을 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해석을 좀 해주면 되는데 이건 f에서 g를 뺀 거네? f에서 g를 뺀 게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f가 g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찾으라는 거네? 그럼 f가 g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문제의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자, 이게 f거든요? 자, 이렇게 생긴 게 g란 말이죠? 자, f가 g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자, 여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왼쪽 봐봐. 항상 볼 때는 어떤 구간을 잘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 왼쪽은 누가 더 커? f가 더 크지. 근데 이 사이만 누가 더 커? g가 더 크잖아.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이런 범위 아니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라고 읽어주면 되겠죠?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리긴 했지만 자, 왼쪽에 나와 있는 근이 몇에 있어요? 몇에 있어요? 마이너스 1에 있고 오른쪽에 근은 몇에 있어? 3에 있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자, 등호가 있으니까 자, 이걸 보면서 여기라고 읽어주면 되겠구나.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자, 몇보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건 이거야. 대수. 자, 지금은 여러분 나중에 너네 바로 아래 학년은 이제 대수라는 용어를 아예 배우잖아요. 대수. 다시 말해서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내가 가만히 관찰을 하고 거기 나와 있는 조건들이랑 다 결부를 시켜서 얘를 맨 마지막에 자, 그래프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자, 이거는 문제를 단순하게 푸는 것과 다르게 상황을 판단하는 어떤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주 힘들지 않으니까 자, 이런 식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 내가 식을 그래프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나? 라고 연상을 해서 푸는 것까지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03번 봅시다. 자, 103번 제가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x가 1초가 2 미만에서 이차함수가 직선보다 항상 어느 쪽에 있대? 아래쪽에 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 범위에서만 아래쪽에 있다는 거야? 아니면 저 범위에서 그냥 아래쪽에 있다는 거야? 범위에서라는 거야. 너무 빡이 친 거지. 저 범위에서만 아래쪽에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둘을 같다라고 둔 다음에 근이 1이랑 2인가 보다 왜 이렇게 신나게 풀잖아. 근데 여기서는 문제를 좀 잘 읽을 필요성이 있는 문항인 것 같아요. 자, 문제를 좀 잘 읽을 필요성이 있는 문항이고 우리가 보통 등식처럼 값을 뿅뿅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경향이 있고 그게 사실 고등 문제 풀이잖아. 근데 얘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 문제야.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만약에 내가 문제를 잘 풀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 범위가 해가 아니야. 자, 범위 이 사람이 준 x가 1초가 2 미만이라는 게 해가 아니고 그냥 그 범위를 관찰을 했을 때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가 직선이 좀 더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이차함수가 아래쪽에 있고 그럼 첫 번째 포인트 우리는 거기 나와 있는 이차함수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나요? 자, 여러분 이차함수 완벽하게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릴 수 있어 없어? 있는데 왜 안 그리는지 난 그것도 의문이야. 자, 사실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어떻게든 얘를 끌어다가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 자,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고 뭐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맞습니까? 자,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준 범위는 모든 실수가 아니라 자, 몇부터 몇까지 안에서만 보라는 거야. 그치? 1부터 2까지만 보라는 거지. 이게 마치 뭐냐면 이러한 이차함수가 잘 존재를 하는데 다른 부분은 보지 말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보라는 거야? 1부터 2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보지 말라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이차함수 중에 저쪽만 불을 켜. 저쪽만 불을 켜놓고 나머지는 보지 말라는 거야. 깜깜하게 나머지는 그냥 다 꺼버리라는 소리야. 이 부분에서만 불을 켜주라는 소리야.
그럼 저 부분에서만큼은 y는 a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자 y는 a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 우리 드디어 나왔어. 자 직선은 모든 함수와 같이 나오는 애야. 그럼 우리가 이 직선을 보자마자 저 직선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지. 저 직선의 스펙 읊어봐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야? 기울기가 몇이고 a고 몇 콤마 몇을 마이너스 1,0을 지나게 설계가 되어 있는 직선이지. 이거 안 되는 사람 혹시 있니? 큰일 났어. 그러면은 이제 진짜 큰일 난 거야. 아, 난 내년에는 아주 점수가 높진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한 게 이거밖에 없는데 자, 이 직선에 대한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하면 심각한 거예요. 자, 근데 어땠으면 좋겠냐면 이 점을 지난 직선이 있는데요. 이 직선보다 어땠으면 좋겠대요? 누가 더 아래에 있어야 돼? 핑크색이 아래에 있어야 돼? 직선이 아래에 있어야 돼? 이참수가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했지? 맞아? 그럼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서 이 핑크색보다 더 위쪽에 있으면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내려오다가 어떤 케이스까지 가능한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 이렇게 기울기가 나와 있지 않는 직선은 정점이 있으면 그 정점에 꽂혀 있고 기울기가 회전 중이라고 생각을 해달라고 했잖아. 그러면 자, 이렇게 생겨져 있는 이런 직선까지는 괜찮지 않아요? 이러면 이제 둘이 교차하는 지점이 생겨버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케이스 요모조모 생각을 해서 아 직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엄청 크면 너무 좋겠지만 어디까지 괜찮다? 몇 콤마 몇을 지날 때까지 2 콤마 대입해서 불러봐. 2 콤마 몇 개소리지? 여기다 2 넣는 거 아니에요? 이 여기다 넣는 거 아니에요? 2 콤마 몇을 지날 때까지 2 콤마 9를 지날 때까지. 여러분 그 정신 나갔어? 이상한 사람들이요? 2 콤마 3은 왜 나와요? 2 콤마 3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지날 때까지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면 저 직선이 2,9를 지날 때까지 괜찮으니까 x자리 y자리에다 2랑 9를 대입해서 문제를 잘 풀고 그때의 a 값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럼 a 값이 몇 나와? 지금 이 케이스가 2 집어넣고 9 집어넣으면 a 값 몇 나와? 3. a가 3일 때가 마지노선이야. 그러니까 나는 직선의 길게 얘보다 양수로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a 값이 3보다 어떻다? 크다. 이게 답이잖아요? 아니에요? 크거나 같은 것까지 괜찮죠? 3보다 크거나 같다. 됩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왜 틀렸는지 알아요? 난이도가 엄청 높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풀던 방식과 전혀 다르게 행동했죠? 지금까지는 그냥 둘 사이의 교점을 가지고서 그 경계를 가지고 답을 쓰는 방식이라면 지금은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를 그려놓고 직선을 해석한 후에 직선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특정 지점보다 커야 된다라고 스스로 답을 내면서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답을 따로 구성해서 쓰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쵸? 방정식을 통해서 푼 게 아니라 내가 그래프로 해석을 해서 둘의 상황을 먼저 간파를 한 다음에 문제를 푼 거지. 무슨 말인지 알까?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 돼. 이런 문제가 결국엔 나중에 복합이 돼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 어떤 요소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됩니까? 자, 104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4번도 똑같죠? 자, 104번도 제한된 범위가 있어요. 제한된 범위 안에서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약간 애매한 게 근해 분리에다가 시동을 걸기 시작하는 문제거든? 어쨌든 근해 분리건 나발이건 여러분 왼쪽에다 뭘 붙이고 y를 붙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상황을 한번 스케치를 해보세요. 104번은 어려운 문제가 맞고요. 104번에다가 별표 치고 기억을 잘 해준다. 이거 대충 푼 사람은 다시 풀어라. 자, 시작.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당연히 어떤 고민이 생겨야 맞거든요. 그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은 진짜 2학년 때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미리 많이 해둬야 돼.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 문제랑 자꾸 얘기를 하고 아 이런 원리로 풀리는구나 해서 원리 위주로 학습
개소리지 뭐. 원리 위주로 학습이 어딨어. 일단 외우고 문제풀이 원리를 알자. 자, 일단 외우고 문제풀이 원리를 알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막 고등학교 진학 쓰는 거 고민 있거나 하면 오늘 남아서 잠깐 질문하셔도 되고요. 결국엔 자기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 가야 돼요. 부모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면 좀 후회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나중에 엄마 탓하더라고. 엄마는 왜? 이러면서. 지가 뭐 그거에 반기들만큼 그렇게 열심히 반항도 안 했으면서 뭐 그렇게까지 탓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공부하라는 때 말 안 듣다가 꼭 그럴 때만 지랄들어요. 그래요?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가세요. 자 보자. 나는 일단 Y를 잘 붙여봤고 제한된 범위가 0 이상 1 미만이라서 이게 약간 찝찝해. 첫 번째 나의 고민은 한쪽이 등을 안 줬지? 아 엄청 찝찝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찝찝한 거 자체가 그 포인트를 잘 기억을 해서 나중에 문제 풀 때 내가 쓴다라는 거고. 얘를 봤더니 얘는 좀 축의 위치가 몇에 있어? 여러분 이차함수 축의 위치가 몇에 있어? A에 있죠? 자 A에 있으니까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짜증이 나는데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 하면서 뭔가 어쨌든 함수를 좀 해석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어진 범위 안에서 a가 어떤지 안 궁금해. 그러니까 고민이 안 생겨? 어떤 고민이 생겨? 고민이 안 생기면 우리가 글렀어. 고민 안 생겨? 뭔가 있는지 아닌지 고민이 생기지.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A가 0보다 작은지 0 이상 1 미만에 있는지 1보다 크거나 같은지 고민이 생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돼? 그쵸. 케이스를 나눠줘야 돼. 자,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하자. 니네가 제일 싫어하는 경우의 수 문제로 바뀐 거야.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올림포스 나중에 이제 올림포스라는 교재를 풀다 보면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이제 더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데 자 한번 나눠서 풀어보자. 첫 번째 너네가 당당하게 써야 돼. A가 축인데 A가 0보다 어떨 때? 네? 작을 때 왼쪽부터 하나 할게요. 작을 때 저 왼쪽에 있을 때 축이 왼쪽에 있으면 자 어땠으면 좋겠냐면 축이 왼쪽으로 밀려 있는 거니까 자 이 핑크색 2차 함수가 0 이상 1 미만 안에서 0보다 커야 되지. 그럼 내가 그리는 게 가능한지 한번 봐봐. 자 요렇게 생긴 거 가능해? 여기서만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이거 가능한 거야? 조금 더 내려와서 혹시 이거 가능하니? 이거 같이 지나는 거? 안 돼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축이 왼쪽으로 밀려 있으니까 당연히 0에서의 값이랑 1에서의 값 중에 어떤 값이 더 크겠어요? 1은 당연히 크겠지. 그럼 0에서만 따지면 1은 당연히 0보다 크니까 안 따져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 몇에서의 값이? 0에서의 값이 0보다 크면 되지. 그치? 자 근데 뭔가 넣을 자리가 필요하니까 저는 여기 앞에다가 fx라고 이름도 붙여볼게요. 자 만약에 축을 내가 이렇게 분류를 한 상황 안에서 이 사람이 요구한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f0이 0보다 어떠면 되겠어? 크면 된다 이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일단 이게 교집합이 존재하면 이것도 답이야. 그러니까 답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잘 들어가. 여기서 가끔 착각하는 게 있는데 케이스를 분류를 하잖아. 그러면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는 세 개가 겹치지 않게 내가 분류를 한 거지. 애들이 마지막에 뭐 하냐면 여기에 구하고 여기에 구하고 여기에 구한 다음에 셋이 안 겹치네? 해가 없음.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고유의 해가 있으면 인정. 이 안에서 고유해가 있으면 인정. 이쪽에서 해가 있으면 인정해서 걔네 셋을 마지막에
합집합. 다시 말해서 모두 다 답이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 대신 합칠 때 그 범위가 딱딱 맞아서 범위가 하나로 보일 수는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두 번째 범위 봅시다. A가 어떨 때 0보다 크거나 같고 몇보다 1보다 작을 때 이 사이로 들어와 있을 때 그러면 이 안에 축이 걸려 있으니까 내 꼭지점은 절대 여기 닿으면 안 되겠지.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생겨야 되죠?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보라색 그래프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어떠면 돼? 크면 돼. 그렇게 풀어도 돼. 아니면 판별식이 0보다 어떠면 돼? 해가 없으니까. 그치? 맞아? 그럼 너네 마음이야. 근데 우리가 그래프로 시작했으니까 판별식보다는 꼭지점의 y좌표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라는 이거 꼭지점의 y좌표야.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다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꼭지점의 y좌표 0보다 크다를 풀잖아요? 판별식 0보다 작다랑 식이 똑같아요. 그런 원리가 있어 얘들아. 판별식이라는 게 이차함수 판별식이라는 게 결국엔 꼭지점이 x축과 만나는 그런 위치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범위를 또 찾을 거고 마지막 3번 세 번째 범위는 축이 오른쪽으로 밀려 있는 거야. 밀려 있으니까 그래프가 생김새가 뭐 이 노란색 범위 안에서만큼 0보다 떠 있으면 되니까 일단 이런 거 괜찮고 조금 더 내려와서 1,0을 지나는 것까지 괜찮아요? 이건 괜찮아. 왜냐면 이 범위는 문제에서 제시한 범위가 아니야. 그 자리에선 0이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내가 만족시켜줘야 되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같은 케이스 자 A라는 대칭 축이 1보다 클 때, 크거나 같다라고 하자. 여기 등호가 없었으니까 크거나 같을 때, 나의 축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F 몇의 값이 1의 값이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푸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 이거 생각 정리를 잘 해보세요. 이거 일단 3개를 잘 써두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토요일날 시험 내. 토요일날 시험 내자. 104번에다가 잘 체크를 해두세요.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 뭐 많이 나오는 문제도 있지만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가 있는데 기억해두면 두고두고 좋을 만한 유형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거 한번 풀어보자. 자, A가 0보다 작아요. F0이 0보다 커요. F0은 요 X자리에다 0을 넣은 거니까 A 플러스 2죠? 자,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내가 연립기호를 썼기 때문에 A가 0보다 작으면서 A 플러스 2가 0보다 큰 범위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수직선 그려야 하지 않아? 내가 연립기호를 썼다는 건 저 범위 안에서는 교집합을 그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어떻고? 크고 0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지 않겠어? 맞아? 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2초가 0 미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돼? 그때 질문했던 거 아니야? 이런 약간 비슷한 질문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설정한 범위가 있으면 범위 안에서 조건이 있잖아. 그 둘은 교집합을 구해줘야 된다. 오케이? 돼요? 자, 두 번째 범위는 A가 이런 범위가 있는데 꼭지점의 Y좌표 이거 잘 풀어보자. 자, A-2 곱하기 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저 마이너스 붙여서 바로 여기 돌려서 풀었어요. 자, A가 2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잖아요. 그럼 이 범위와 이 범위의 교집합을 구해줘야 되니까 또 수직선을 잘 그려. 수직선을 잘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하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통 범위를 구했더니 여기 나오지? 아, 이 범위와 이 범위의 공통 범위는 얘다 얘. 그쵸? 얘가 더 좁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잘 써도 요 범위라고 잘 일단 그림 보시고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A가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서 F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여기다 1 한번 넣어보자. 자 X자리 1 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죠. 맞습니까?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네요. 그럼 이걸 잘 풀어보면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온다.
A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A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자, 수직선을 그려. 나는 수직선을 그리는데 너는 그리지 않지. 수직선 좀 그리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범위가 해예요. 돼요? 잘 들어. 얘도 해고, 얘도 해고, 얘도 해야. 그럼 그걸 마지막에 뭐 해줘야 돼? 합쳐줘야 돼. 근데 자, 내가 수직선 위에다가 예쁘게 합쳐볼 테니까 한번 잘 봐봐. 합칠 때는 얘네가 딱딱 들어맞아서 맞으면 그냥 연결해서 읽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초록색 범위는 마이너스 2초가 0 미만이었죠. 맞습니까? 이거 나의 해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는 0 이상, 자, 0 이상 1 미만이었어요. 맞아요? 범위가 좀 이상하죠, 그냥 대충 보세요. 비례가 안 맞지만. 자, 이 범위가 또 해였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1 이상. 그 다음에 3 이하가 또 해잖아요. 맞아요? 이 세 개가 다 내 해란 말이야. 그럼 마지막에 합치면 몇부터 몇까지라고 읽어주면 되겠어. 몇 초가. 마이너스 2초가 몇 이하.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이렇게 푸시면 된다는 거야. 자,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엄청 어려운 아니 그건 아니고 이게 심리적 여유가 잘 생기질 않아요. 축을 모른 다음에 미친 거 아니야? 정신없어 해서 보통 사람이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넘기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는 자, 일단 여기 진입까지 이거 축을 나눠야 되는구나. 제한된 범위 왼쪽, 가운데, 오른쪽 축 나누고 각각에서 조건이 또 있을 거니까 각각 범위 안에서 조건을 교집합 구하고 마지막에 셋을 합한다. 오케이? 됩니까? 돼요? 이해되니? 크다가 이해가 안 돼요. F0이 0보다 크다? 같으면 이제 안 되나요? 오케이. 좋아. 용기 있게 질문을 했어. 유민아, 이 사람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한한 범위 안에서 0 이상 1, 2 미만 있죠? 맞아요? 이 범위 안에서만큼은 0보다 작으래요? 0보다 크래요?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 범위는 내가 소중히 다뤄야 되는, 내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 범위인데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이 자리에서 몇이 돼버렸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0에다가 등호를 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래서 F0이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좋은 질문 했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게 헷갈려요. 주어진 범위와 내가 붙이는 등호는 그 상관관계가 있지만 그 상관관계를 식으로만 해결하지 말고 이게 되네 안 되네를 통해서 등호를 붙이고 띄고를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이 0은 이 사람이 준 범위에 들어있으니까 그걸 만족하려면 등호를 떼야 되는 거예요. 근데 1에서는 이 사람이 준 범위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0을 갖는 것까지 괜찮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까? 네?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안 되면 집에 가서 계속 시간을 두고 고민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모의고사 고3 거 킬러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봐요. 하루 종일 보다가 풀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계산이 과한 문제는 안 풀리지만 뭔가 쉬운 포인트가 없을까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다 그 문제 하나를 집어넣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건 좀 약간 좀 추잡한 얘기긴 한데 예를 들어서 미용실을 갔어. 미용실 앉아서 뭐해? 인스타에? 저는 그냥 그걸 생각해 계속. 그럼 누가 말 걸면 그냥 대답을 못해. 그냥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너네가 앉아서 아니면 진짜 실전적으로 뭔가 하는 시간이 힘들면 머리를 더 활성화시켜서 그 효율을 올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12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26번. 자, 126번. 뒤쪽에 또 어려운 문제는 저랑 다시 좀 풀게요. 자, 126번 보면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2차 부등식은 그냥 완벽하게 잘 풀리는 2차 부등식이고 두 번째 2차 부등식도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126번 잘 대답해. 두 번째 2차 부등식도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돼요. 자, 했어 안 했어? 저 126번을 안 풀었거나 틀렸거나 질문이라고 가지고 온 사람 인수분해 했어 안 했어? 했어. 만약에 안 했잖아? 그럼 그거는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안 푼 거야.
자,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동시에 만족하는 어쩌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126번은 지금 이 문제에 비하면 별 생각을 안 하고 풀어도 되지만 범위를 나눠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해를 잘 써놔.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x가 몇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아니에요? 맞아요? 맞나요? 왼쪽 거는? 근데 오른쪽 거는 몇보다? x가 해가 몇이랑 몇이 나와 인수분해 했더니 마이너스 몇이랑? 마이너스 2분의 5랑 마이너스 a가 나오죠.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마이너스 2분의 5가 큰지 마이너스 a가 큰지 모르겠는 거야. 그럼 고민이 생기면 뭘 해야 돼? 케이스를 분류를 해야지. 케이스 분류를 안 하면 그냥 망하는 거야. 첫 번째, 나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다라고 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답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러면 이런 범위라는 건 좀 정돈을 해보면 a가 2분의 5보다 작다라는 거겠죠. 자, 이런 범위에 들어있을 때 해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 가상의 상황을 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 좀 그려보도록 할게. 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플러스 2보다 크다의 범위가 들어있는 이런 범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런 범위가 있는데 자, 이 범위 안에서 핑크색이랑 교집합 안에 정수가 몇 개밖에 없대요. 정수가 마이너스 2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자, 섬세하게 한번 다뤄주자. 마이너스 2분의 5는 이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 자, 이렇게 가는데 이 안에 마이너스 2라는 정수가 잘 담겨 있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세이브를 했어. 그 다음에 얘가 이 마이너스 a라는 값이 사실 이제 첫 번째 조건이 하나 있어. 마이너스 2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 되지. 그래야 얘를 포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가다가 어디까지 뻗쳐서 가도 가능한지 한번 보자. 만약에 이 중간에 뻗치면 마이너스 2 하나만 들고 있는 이 사실은 아직 훼손이 안 되고요. 자, 심지어 2까지 올라와도 더 이상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괜찮죠. 그럼 어디까지 올라와도 겹치면서 정수를 포함을 안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자, 어디까지 뻗쳐도 될까? 어디까지 뻗쳐도 될까? 3까지 뻗쳐도 되지. 왜냐면 여기에 등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마이너스 a가 3이라 하더라도 이 자리에 딱 앉아 있어도 이 안에 정수가 포함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자, 내가 그림을 그려놓고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a를 왼쪽 오른쪽을 조절을 해보는 거야. 머릿속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a라는 값이 일단 왼쪽 조건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돼요. 왜냐면 그 뒤로 들어와 있을 마이너스 2라는 정수를 포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밀렸을 때 몇 가지는 괜찮은 거야. 3까지는 괜찮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까? 이거 잘 정리해보자. 어려워? 자, 마이너스 a라는 값이 마이너스 2를 포함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2보다 뒤쪽으로 밀려있대. 내가 3인 것까지는 아무 정수도 다음 정수가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야. 돼? 자, 그러면 자, 이러면서 a값이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이 범위를 여기다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a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아니? 부동하게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네? 그러면 이러면서 이래야 되는 거잖아. 맞아? 이러면서 이래야 되는 거니까 얘랑 얘의 교집합은 얘가 되겠다. 얘가 더 조그만 범위야. 그래프 그려보면 그 수직선 그려보면 알아? 그러면은 이게 답이에요. 둘 교집합 했더니 이게 교집합으로 나와서 이게 답이에요. 첫 번째 답.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자, 두 번째 선생님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5보다 작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면 자, 제가 가장 간단하게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 그렸을 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데 너네가 모르겠으면 해서 안 된다는 걸 알아야지 뭐 어떡해. 자, 첫 번째 부등식은 이렇게 잘 있었다? 자, 이렇게 잘 있었는데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내가 작다라고 가정을 해본 거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더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마이너스 2가 포함이 되어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 케이스 되는 거 안 되나? 안 되나? 그럼 내가 구한 첫 번째 범위 안에서 A가 마이너스 3 이상 이 미만이라는 게 되는 거야. 됐어? 여러분 혼자 생각하기 은근 벅찰 거예요.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이해가 충분히 됐다면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스스로 문제를 풀 때 일단 A랑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2분의 5 사이를 일단 가늠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직선을 그려놓은 다음에 한쪽 고정이 된 상태에서 A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절이 가능할지 잘 생각하시되 어느 쪽에 등호가 가능한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조정을 해가면서 여긴 되네? 여긴 안 되네? 이렇게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저도 혼자 앉아서 빨리 풀 때는 틀려요. 근데 너네한테 설명을 해주느라 찬찬히 이 그림 저 그림 그려보다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풀지 말고 이런 케이스의 문제들은 좀 천천히 그림을 그려서 조화롭게 푼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131번. 자, 우리 예전에 했던 거 세뇌가 되어 있는지 좀 볼게요. 문제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방정식, 부등식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 131번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거 방정식이죠? 부등식 아니고 부등식인가요? 부등식이네요. 근데 방정식이나 부등식 문제에서 갑자기 중등기하스러운 저런 그림이 나오면 우리가 뭘 생각해 달라고 했었지? 우리 누구 질문이지? 뭘 생각해 달라고 했었지? 나머지 대답하지 말더라. 중등기 저런 도형 나오면 두 글자. 했어? 너 닮음 썼어? 저 사람이? 닮음을 생각을 했어? 했었어? 안 했었어? 대답만 해. 아니야, 안 한 거야. 자, 여러분 몇 대 몇 대 몇? 131번에 몇 대 몇 대 몇? 뭐라고? 그거 썼냐고 문제 풀 때. 근데 안 됐다고? 그럼 더 이상하네?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했다고 하니까. 자, 1대1 대 루트 2니까 여러분 그 A랑 같은 길이를 갖는 곳에 A라고 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아. 지금 유민이가 질문을 해서 저한테 막 뭐시기 들었지만 여기가 1대1이잖아. 그럼 여기도 A 아니야? 여기 1대1일 거 아니야? 닮음이니까. 이거 썼어? 쓰세요. 빨리 쓰세요. 안 푼 사람들. 안 풀기 잘하는 아이잖아요. 자,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15-A. 맞아? 그럼 이 길이도 몇? 15-, 이걸 안 썼는데 무슨 닮음이야? 내 이해가 안 가. 이걸 안 썼는데 무슨 닮음을 생각만 한 거지. 생각만 하고 뭐 아무것도 안 썼는데. 자,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A랑 15-A랑 뭐 하면 돼? 곱하면 돼. 그랬을 때 얘랑 얘 넓이 합보다 어떻대? 크대. 그러면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 넓이가 전체 넓이의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바로 풀 수 있는데 그렇게 한번 풀어봐도 괜찮겠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 전체 면적을 이 직사각형 파트와 나머지 두 직각삼각형 파트가 나눠먹기를 하고 있는데 이 넓이가 나머지 두 개 합보다 어떻대? 크대. 그러면 이 넓이가 전체의 절반보다 어떻다는 거야? 크다는 거지. 합이 아닌데. 합 아니야? 각각 크대? 아, 그래? 그러네요. 그냥 각각 풉시다. 자, A 곱하기 15-A라는 이 직사각형 넓이가 왼쪽에 있는 15-A의 제곱에 해당하는 자, 요 값보다 크대요. 왼쪽 삼각형보다 크대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 위쪽에 있는 삼각형보다도 어떻대? 크대. 자, 2분의 1 A 제곱보다 크대. A 곱하기 15-A가. 그럼 각각 풀 때 여러분 웬만하면 어쨌든 A나 15-A나 여러분 길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0보다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15-a를 하나씩 약분을 좀 해볼까요?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15-a보다 a가 크다라는 부등식이 하나 나오고요. 밑에도 a 하나 약분을 해주면 2분의 1 a보다 15-a가 크다 해서 연립 부등식 푸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되니? 우리가 돼? 넘어가. 자, 141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을 생각만 하지 말고 적용을 해야 돼요. 1대1 대 루트 2가 된다. 이거 엄청 자주 나와, 학교 시험에. 자, 141번 좀 보자. 141번. 자, 수직선 위에 두 점이 있대. 그럼 나 같으면 수직선 그릴 것 같아. 자, 수직선 그릴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이 문제가 수직선 문제라서 안 풀기 시작하면 참 답답하고 깝깝한 건데요. 여러분 그냥 대답만 한번 해주세요. 자, 141번에 이 사람이 P라는 점을 설정을 했니? X라고 설정을 했죠. 그럼 AP 길이를 뭐라고 두면 돼요? 우리 그 도방에서 이것밖에 안 했잖아. 절대값 X-2라고 하면 되지. 두 점이 누가 더 오른쪽에 있는지 모르니까 둘의 X좌표를 뺀 다음에 뭘 씌우면 되는 거야? 절대값을 씌우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BP 길이는 몇이야? 절대값 X-8이죠? 맞아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X-8. 근데 이 둘의 합이 몇보다? 7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절대값 X-2랑 자, 절대값 X-8을 했는데 이게 7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이제 우리가 뭐 범위 나눠서 푸는 건 좀 할 줄 알잖아. 그러니까 저 방정식을 부등식을 그래프화 시켜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자동으로 범위 몇 개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 2보다 작다랑 2랑 8 사이다랑 그다음 8보다 크다로 나누지. 근데 관찰을 한번만 하자. 여러분 시야를 한번 눈을 넓혀봐. 자, 얘나 지금 x 앞에 개수가 둘 다 몇이야? 1이야. 그럼 만약에 어떤 범위 안에서 하나가 돌아서면 마이너스 x가 되면서 둘을 더했을 때 상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그럼 상수 구간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둘 다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면서 마이너스 2x라는 직선이고, 자, 그 다음에 8보다 둘 다 크면 둘 다 양수면 x면서 2x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많이 그래프를 그려봤지만, 자, 여기다 그냥 쓸게 너네 쓰지만, x가 더 작은 값보다 작았을 때는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라는 식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x가 2 이상 8 미만에서는 자,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니까 6이 나와. 6.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x가 8보다 아예 저쪽으로 커버리면 둘 다 양수니까 2x 마이너스 10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서 동시에 그래프를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으면 제일 좋지. 왜냐면 지금 문제야 여러분들이 푸는 게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얘를 시각화하면 훨씬 문제를 푸는 게 풍요로워지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 내가 2가 있고 8이 있어. 이 둘은 나한테 경계지점이야. 2랑 8은 경계지점인데 2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그 다음에 8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2보다 작은 쪽에서는 기울기가 몇인 직선? 마이너스 2인 직선이야. 근데 2 몇을 지나는지는 확인해야 돼. 자,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물론 2를 가질 수 없지만요. 2를 일단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2 몇 지나요? 2 6 지나지. 자, 요 자리가 2 6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기울기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2 기울기를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겠지? 맞아? 내가 얘를 그린 거야. 네? 자, 그러면 너네가 수많은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법칙은 아니지만 둘이 절대값이 같을 수 있으면 이렇게 생겼고요. 만약에 절대값이 3개면 이렇게 생겼어요. 절대값이 만약에 절대값이 여기 앞에 계수랑 여기 앞에 계수랑 다르면 애가 이렇게 생겼어.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어쨌든 생김새가 이런 류라는 거야. 근데 지금 같은 케이스는 이런 류 중에서도 둘을 더해서 상수 구간이 충분히 존재하는 아주 행복한 지점이라는 거지. 자, x가 6이다 라고 하면 가운데가 6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x가 18보다 크거나 같으면 2x-10이다 해서 애가 이렇게 생겼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좌우가 대칭해요. 좌우가 대칭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당연히 연속은 될 거고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일단 문제 다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이렇게 썼어. 근데 갑자기 내가 지금 뭘 그린 거냐면 이 아이들이 얘를 그린 거예요. 왼쪽에다가 y라고 붙이고 아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는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구나 하면서 그렸어. 그린 거야. 근데 오른쪽에는 몇보다? 7보다 어떻대? 작거나 어때? 그럼 y는 여기다 y 붙일 거면 이쪽에 당연히 붙여야지. y는 7이라는 상수함수가 있으면 얘보다 어떤 쪽? 작거나? 같은 쪽이 몇이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y는 7이나 이쯤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y는 7이라는 값이 이쯤 있다라고 하면 양쪽에 두 지점이 있고 자 양쪽이 이 두 지점보다 낮은 쪽을 내가 답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쪽에 나올 값과 이쪽에 나올 값은 대답만 해봐. 자 2랑 8의 중점이 몇에 있죠? 6에 있죠. 맞아요? 5에 있죠. 미안해. 저 5에 있어. 얘랑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그러면 알파랑 베타의 중점도 몇에 있는 거야? 5에 있는 거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라는 거는 문제랑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특정 값과 관계없이 알 수 있는 거야. 10이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어. 근데 문제에서 뭐가 했니? 이거 구현을 했네. 자, 이 사람이 A부터 B까지가 답이라고 했는데 이 값이 10이잖아요. 물론 저는 구할 거긴 한데 그러면 잠시 생각을 해보면 이게 7이든 8이든 9든 상관없이 이 둘의 합은 그냥 몇이구나. 10이구나. 그럼 얘네들이 꺾이는 지점들의 중점이 좀 중요하네? 그러면 저렇게 정말 하찮은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들도 y를 붙이고 그래프를 그려서 시각화를 했더니 좀 할만하고 재밌는 문제가 나오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알파, 베타 구하는 것까지 해볼게요. 알파 어떻게 구해요? 이 연두색 함수랑 얘랑 어떻다? 같다 하면 되겠지? 맞아? 이게 7이려면 x가 몇이야? 2분의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베타는 이 핑크색 함수랑 몇이랑 7이랑 같다라고 두면 x값이 2분의 17이 되겠지. 당연히 더해서 10이 돼야 되기도 하니까. 맞아요? 이거 좀 예쁘게 그려보세요. 1번 드릴게요. 예쁘게 그려보세요. 이런 거 막 재밌으면 제일 좋아. 좀 재밌어야 돼. 공부가 너무 재미없으면 잘 할 수가 없거든요. 적절히. 지원이는 어떻게 왔어? 엄마 데려다 주셨어? 버스 타고 갔어?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오답 144번 볼게요. 144번 연립부등식 어쩌고 저쩌고의 해가 저렇대요. 화딱지나. A도 모르고 B도 모르고 C도 모르고 D도 모르는데 해를 갑자기 줬어. 근데 아마 해가 1 이상 2 이하랑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엄청난 그런 힌트 아닐까? 라고 생각해보는 거야. 그럼 해 쪽에다가 전체 동그라미를 치고 해의 형태를 보고 부등식을 확정할 수 있어요. 진짜 신기하다. 안 될 것 같잖아. 그럼 이거는 한 번만 경험을 해보면 해의 형태를 보고 부등식의 해를 확정할 수가 있구나. 자, 생각이 들 텐데 일단 봐봐. 저 첫 번째 부등식은 맨 앞에는 x제곱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뒤쪽이 어떤 부등식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어쨌든 인수분해가 잘 된다라고 했을 때 안쪽에 닫힌 범위,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열린 범위, 그러니까 이 바깥쪽 범위,
또 하나는 이 안쪽 범위에서 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럼 첫 번째 부등식에다가 밑줄 긋고 제가 기억으로 해본다라고 하면 기억의 해가 정확하게 몇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있다라고 치자. 이렇게 있다라고 쳐보자. 있다라고 쳐.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있다라고 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의 해도 잘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잘 있다라고 할 건데 몇하고 몇 사이인데 저 답을 봐봐. 뭔가 닫혀있는 범위가 하나 있어주면서, 자, 이 닫혀있는 범위가 하나 있어주면서 한쪽에 무슨 근이 나와? 등식으로 해가 나오잖아. 그렇지 않아? 감마 델타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감마라고만 한번 써볼게. 만약에 나의 저 두 부등식의 해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얘가 1이고 얘가 2면 되겠고, 그러면서 얘가 한쪽이 마이너스 1이냐 이런 그러네. 그 하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쪽에서 실근을 가지려면 애가 저렇게 생기면 안 되고, 자, 애가 저렇게 생기면 안 되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아니라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이게 마이너스 1인 거야. 여기가 감마가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이면서 자, 얘는 한 지점에서만 딱 겹쳐서 색칠되어 있으니까 등으로 답이 하나 나오고 x는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오고, 이쪽에서는 자, 몇 이상 몇 이하 1 이상 2 이하가 나오면 되지 않을까라고 내가 상상을 했어. 그리고 이런 심증이 있으면 이걸 확정해서 풀면 되는 거야. 자, 기억의 해는 어땠으면 좋겠는 거냐면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였으면 좋겠는 거고요. 자, 핑크색의 해는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이 둘의 공통 범위를 적어인 걸 확인을 하고 나는 자, 기억과 니은의 해를 재조합을 하는 거지. 자, 기억식은 이렇게 생기려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었겠어?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x제곱 해가 마이너스 1이랑 2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아니었겠어? 맞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 a 값은 0, b 값은 마이너스 1, 오케이? c 값은 마이너스 1, d 값은 마이너스 2 해서 a, b, c 다 알았잖아. 그럼 저 밑에다가 대입해가지고 문제 풀 수 있겠지. 맞습니까? 자, 여러분 과제가 조금 많았죠?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오셔서 너무 기쁘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오답을 한번 했으니까 잠깐 쉬는 시간 하고 연결해서 뒤쪽 문제 더 풀고, 그 다음에 방정식, 고차 방정식이 있거든? 요거 프린트 먼저 나눠주고 쉬는 시간 하자. 요거는 다음 과제인데 책이 없어서 그냥 제가 따로 뽑았어요. 맨 앞에다가 이름 좀 쓰세요. 이름 써. 여기 잠깐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3페이지. 저 뒤쪽으로 안 내줬잖아. 그쵸? 여기도 해야 되네. 이거를 해오라고 하면 너네가 안 해올 것 같아서 여기 파트는 좀 풀고 갈 수 있게 하려고 하고 뒷장 넘겨서 저랑 아주 고난이도 문제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5페이지에 149번 있죠? 149번부터 한번 같이 해볼게요. 149번에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수능 시험지가 나왔는데 너무 쉽다. 공통은 진짜 어떡하냐 진짜. 세상 1등급도 엄청 높겠는데? 1등급 거의 막 90 이상 나오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인데 x제곱 마이너스 4x 어쩌고저쩌고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해가 하나라는 게 아니라 정수해가 몇 개라는 거야? 한 개라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그 정수해가 몇일까요? 까지는 알았어요. 맞아요. 여기 왼쪽에다 y 붙였어요? y 붙이고 그 다음에 이차함수 축이 몇에 있다라는 것도 너네가 알아. 2에 있다는 거 알아. 근데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를 만족을 하려면 제일 0이랑 먼저 닿는 부분부터 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정수해 딱 한 개라고 되어 있는데 정수해 한 개가 몇이겠어? 2가 되겠죠. 그 정도까지는 문제를 읽으면서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 말 알아들었어 얘들아? 자, 정수해 한 개에다 밑줄 긋고 x는 2 이렇게 쓰세요. 제가 자꾸 생각하라고 요청을 할 거거든요. 그냥 멀뚱멀뚱해서 제가 듣는 얘기 듣고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랑 어느 정도 제가 처음이지만 질문을 했을 때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완전 다르지. 해가 x는 2에서 극이 나와. 그러면 나는 바람이 어땠으면 좋겠냐면 x축 일단 그려. 자, 왼쪽 오른쪽에다 0 y 붙여가지고 풀었다는 소리야. 대칭축이 이미 2에 있으니까 2에서는 0보다 작아져서 얘가 근을 갖고 나머지 1이나 바로 인접한 정수인 1이나 자 1이나 3에서는 근이 있는 거예요? 0보다 작은 거예요? 안 작은 거예요? 0보다 작으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이런 상황이면 2에서는 0보다 작거나 같아서 괜찮지만 1이나 3에서는 0보다 커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정수해가 하나라는 게 딱 만족을 시켜주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그랬을 때 뭔가 어쨌든 내가 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으니까 y도 좋지만 자 x를 붙여서 fx를 붙여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곱하기 k 플러스 2로 좀 바꿔볼게요. 그 함수가 자 이런 모양새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나는 몇 군데에서 내 바램이 있는데 단순히 해가 2개고 1개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자 2를 대입했을 때는 0보다 어떠면 돼요? f2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 얹어서 하나 더 있는데 1이나 3에서는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자 근데 1이랑 3을 다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1, 3을 다 따져야 돼? 아니면 한쪽만 따져도 돼? 한쪽만 따져도 돼. 왜? 어차피 축이 몇에 있어? 2에 있으니까 1에서의 y값이나 3에서의 y값이 당연히 어떻겠어? 똑같겠지. 그러니까 나는 넣기 쉬운 이 값이나 3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149번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 150번 한번 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계산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150번 한번 보자. 최고차 항의 개수가 2분의 1이랑 2인 두 이차 함수라고 써있네. 자, 여기 뜻이 뭐야? 아니 더 정확하게 뭘 하라는 소리야? 식을 쓰라는 소리야. 자 개수를 저렇게 대놓고 줬다라고 하는 건 실제 다항식을 쓰라는 거야. 실제 식을 써라라고 쓰세요. 자 식을 써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식을 써라라고 하는 게 얘들아 진짜 신기하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에 있는 애들도 계속 얘들아 이거 뜻이 뭐야? 식을 써라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네가 막 초딩처럼 막 우리가 대답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개수를 줬구나? 식을 쓰라는 소리구나. 자 근데 fx랑 gx는요 둘 다 대칭축이 몇에 있대요? p에 있대요. 축이 일치하네요. 그러면 축이 일치하니까 일단 긍정적이야. 그 다음에 나에서는 fx랑 gx의 크기를 비교했더니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쪽의 해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래. 그러면 여러분 잠시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이랑 5는 fx랑 gx가 서로 크기가 뒤집어지는 지점이잖아. 다시 말해서 교점 아니겠어요? 근데 아래로 블록한 두 이차 함수를 우리가 그릴 때 최고차의 개수가 2인 애가 좀 더 좁게 생겼어? 2분의 1인 애가 더 좁게 생겼어?
최고차의 계수 절대값이 어떨수록 좁아요? 그치, 클수록 좁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fx 좀 약간 극단적으로 그리는 거야. 대칭축이 몇에 있어? p에 있어. 그래 놓고 나서 자, 아래로 블록하면서 좀 좁은 애가 있어. 이렇게 생겼어. 자, 근데 얘네 대칭축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그려도 괜찮은 거겠지? 근데 얘네들이 크기가 뒤집어지는 지점은 반드시 이 둘이 만나는 교점에서 나온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의 위치가 몇이라는 거야? 5라는 거야. 맞아? 그럼 우리는 자동으로 대칭축이 몇인지를 알잖아. 대칭축이 몇인 거야? 몇에 있는 거야? 2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풀어보라고 했으면 뭐 또 질문 가지고 왔을 거야 분명히. 왜냐면 그림을 그릴 생각을 안 하거든. 뭐가 완벽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생각을 안 하는데 그림은 그냥 자동으로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리시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fx, f2에서 g2를 뺀 값을 구하래. 일단 p는 몇이라는 거 우리가 알았어. 2라는 거 알았어? 그럼 f2에서 g2를 뺀 값만 구하면 되는데 그럼 이게 식을 따로따로 보면 내가 구해야 할 개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아주 전형적으로 식을 따로 보는 식이 아니라 자, 두 함수를 자, 뺀 채로 이거 모의고사에 많이 나온다. 뺀 채로 쓸 수 있어야 하는 게 이 문제가 요구하는 포인트야. 자, 이 문제가 요구하는 포인트인데 일단 fx에서 gx를 빼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fx에서 gx를 한번 빼볼게요. 이 사람 요구한 대로 그냥 써볼게. fx에서 gx를 빼. 자, gx를 빼면 일단 2차에서 2차를 뺐잖아. fx는 2분의 1 x제곱을 시작하는 애고 gx는 2x제곱을 시작하는 애잖아. 이 둘을 빼면 몇 x제곱이 나오겠어? 2분의 1에서 2를 빼면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몇? 3x제곱으로 시작을 하겠지. 근데 너네는 바보가 아니니까 자, 얘네 둘이 같다라고 났을 때 얘네 둘이 는영이다라고 났을 때 그는 몇이랑 몇인 걸 분명히 우리 알아요. 마이너스 1이랑 5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이랑 5가 이 방정식이 해여야 된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이랑 5가 해가 될 수 있게 내가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을까? 끝나네요. 자, fx-gx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다 2를 대입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뺀 채로 쓰는 거를 즐기셔야 돼요. 여러분 뺀 채로 쓰는 걸 잘하면 문제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돼? 짐이 되니? 넘어가자. 그래서 넘어가서 하나만 더 보고 그 다음에 방정식 문제들 풀러가도록 하겠습니다. 151번 볼게요. 151번.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끝까지 답이 되지는 않고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볼 건데요. 151번에 각각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인수분해를 좀 해두시고 이 사람이 원하는 상황을 수직선 위에다가 그리는 것까지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자, 인수분해 하시고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한번 해보자. 한번 보겠습니다. 151번의 첫 번째 분응식을 풀어보면 x가 몇보다?
0보다 작거나 같거나 a제곱보다 크거나 같다죠. 맞아요? 너네가 바보 아니니까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알 거 아니야. 물론 a제곱이 0일 수도 있겠죠. a가 0이라고 하면. 하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맨 뒤에 써있기는 하네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a 값이 루트 2보다 어떻대요? 작대요. 그럼 a제곱이 몇 보다 작은 거예요? 2보다 작은 거예요. 요 뒤에 2가 있다는 건 확실한 거야. 그치? 저 뒤로 2가 있다라는 건 확실한 거야? 자, 여기 그렸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 보면 두 번째 부등식은 x의 범위가 자 a-2a-1인가요? 2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a-1보다 크거나 같지. 요거 맞아?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쟤네는 이제 요것도 조금 관찰할 포인트가 있는 게 둘의 이 범위 간격이 몇만큼 떨어져 있어? 이만큼 떨어져 있지. 길이가 2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네요. 그랬을 때 정수가 이 안에 딱 하나가 들어가고 싶대.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0 근처에 있을 수 있으니까 대략 그냥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까?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상황. 이렇게 왼쪽으로 밀려 있으면 어떨까요? 자, 정수가 하나 들어가 있을 수 있나요? 맞아요? 정수의 개수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치? 근데 여러분 봐봐. 2a 플러스 1이 a제곱보다 작을 수 있을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2a 플러스 1이라는 값이 요 자리인데 얘가 a제곱보다 작다라는 건 이 둘이 같을 때 a가 혹시 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이 둘이 같으려면 a제곱 값이 2a 플러스 1이다 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이다에 해가 되고요. a 값을 이제 양수라고 했으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중에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a 값이 1 플러스 루트 2가 돼야 쟤네가 같을 수 있어. 그 전에는 누가 더 크다라는 걸까? 2a 플러스 1이 클까요? a제곱이 클까요? 그것에 대한 간단한 검증은 여러분 잠깐 여기 봐보세요. 자, a제곱을 내가 a축으로 하는 2차 함수로 봐주는 거예요. a제곱이야. 그 다음에 2a 플러스 1은 기울기가 2면서 y절편은 1을 가지고 있는 이런 2차 함수라고 하면 자, 요 자리가 지금 1 플러스 루트 2거든. 그러면 요 자리가 되기 직전까지는 2a 플러스 1이 더 크지. 그러니까 내가 그린 그림을 잘못된 거야. 그럼 이게 왜 어렵냐? 진짜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이 식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런 뜻이 있어요. a제곱이랑 2a 플러스 1은 2a 플러스 1이 무조건 큰 값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한 범위 안에서. 그거를 간파를 해서 푸는 게 참 어려운 거지. 자, 이 뒤로 밀려 있어. 이 뒤로 밀려 있고 2a-1은 a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잘 몰라요. 사실 이 왼쪽 값은 0하고의 관계를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이거는 3박 4일 풀어도 약간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번에 이제 숙제 안에 이 문제가 들어있는데요. 자, 경계값들이 모두 이렇게 미지수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자, 2a-1하고 a제곱하고 그 다음에 2a 플러스 1 사이에 관계를 한번 잘 고민을 해서 문제를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끝까지 풀라고는 안 해. 이거 풀었던 사람 아무도 없어. 풀었던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얘네들 사이 관계가 이 둘이 웬만하면 얘가 크고 자,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내가 이렇게 그려줬으니까 너네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2a-1이다 하면 뭐 이렇게 직선을 혹시 얘네가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항상 제가 작을까 이런 고민들은 해보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뒤에 잔잔하게 나온 문제도 꼭 다시 풀어야 되고 아까 드렸던 프린트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린트랑 이 책이랑 완료해서 가지고 가요. 프린트 다는 못하니까요. 자, 보면 여러분 1페이지부터 유형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은 좀 넘어가고 좀 고난도다 너네가 안 풀을 것 같다 하는 싶은 유형들 위주로 정리를 할게. 자, 1페이지에 유형 1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3차 방정식의 계산이라고 써있어요.
자, 이 문제는 생각보다 기본 난이도 유형에 해당을 하기는 하는데 너네가 문제를 아예 안 푸는 경향이 있어서 자꾸 유형 01 옆에다가 쓸게. 자, 유형 01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3차 방정식의 풀이의 기본기에 대해서 좀 씁니다. 자, 3차 방정식을 풀어라 하는 건 어떻게 풀면 돼요? 자, 3차 방정식을, 자, 특히 방정식을 풀어라 하는 건 어떻게 풀면 돼? 그 방정식을 뭐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이자? 얘들아, 2차 방정식 풀으라고 하면 너네 뭐 하니? 인수분해하지. 그럼 3차 방정식도 인수분해 해야 되잖아.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 한 번에 빡 돼, 안 돼? 안 돼. 시작을 조립제법으로 하는 거야. 자, 조립제법을 먼저 해서 자, 시작을 하는 거야. 자, 조립제법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자, 조립제법으로 시작을 하되, 조립제법 안에 들어갈 만한 값을 구하는 건, 자, 어느 아이를 통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냐면,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밑에 1번 문제 한번 봐봐. 1번 문제는 보자마자 뭐 가능해? 인수분해 되지? 돼요? 근데 그 2번 문제 보세요. 인수분해 돼요? 안 되죠? 그럼 조립제법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x가 몇 넣어야 될 것 같아? 1 넣어야 될 것 같지? 왜? 1을 넣어야 그 전체 값이 몇이 되니까? 0이 되니까? 그치? 그 바로 밑에 문제 3번은 x에다 몇 넣어야 될 것 같아? 또 1 넣어야 되잖아. 4번은요? 또 1 넣어야 되잖아요. 대부분 1로 돼요. 1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여기까지 안 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까지 해도 안 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4까지 했다가 그 뒤로 안 되면 하지 마. 근데 자, 이 조립제법을 하는 값을 구할 때 되게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 1을 넣었는데 안 돼, 다 안 되는 경우에는 자, 상수항의 약수 위주로. 자, 상수항의 약수 위주로 대입을 하시면 되되, 자, 지금 만약에 개수들이 플러스가 우세하다, 자, 플러스 개수가 많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값을 대입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개수가 많다 하면 플러스 값을 대입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 자,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끝낸 다음에 보라는 얘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4번 문제 하나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자, 4번 문제 몇으로 조립제법 될 것 같아요? 1로 조립제법 될 것 같죠? 맞아요? 저 인수분해 바로 좀 해볼게요. 자,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네. 자, 이렇게 인수분해 해도 되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인수분해 빨리 할 줄 알면 좋잖아. 맨날 조립제법 이거 니은 언제 쓰고 앉아있을 거야. 그러면은 1을 넣었을 때 해가 되니까 1을 넣었을 때 0이 되니까 x-1이라는 인수를 왼쪽에 뽑아주고 옆에 2차식을 바로 구성을 해서 쓸 건데 3차항 x 세제곱 나와야 되니까 x제곱 쓰죠. 그리고 2차항의 개수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한 거랑 이렇게 전개한 게 조화롭게 플러스 x제곱이 되려면 아, x의 개수가 2여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상수항이 뒤로 몇을 마감해야 돼? 마이너스 3으로 마감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지. 그럼 인수 하나 나왔고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허근을 뭐라고 하래? Z1이랑 Z2라고 하래. 그럼 Z1 플러스 Z2는 몇이야 얘들아? 그치, 마이너스 2고 Z1 곱하기 Z2는 몇이야? 3이에요. 3. 그쵸? 자,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구하라는 건 Z1에다가 이거 뭐 하라는 걸까? 그래서 저거 문제 어떻게 풀까? 자, 여러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켈레복소수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도 되지만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서 귀찮잖아. 나 같으면 그냥 자, 그냥 하겠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몇 i죠? 루트 2i죠? 맞습니까? z가 z1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라고 하면 z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지? 그래서 그냥 얘네 가지고 켈레복소수 계산할래. 어차피 자, z가 여러분 a 플러스 bi면 z 곱하기 z 켈레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된다는 건 너네 알아 몰라? 알지? 맞아? 그럼 z1 곱하기 z1의 켈레도 5고 z2 곱하기 z2의 켈레도
5가 아니냐 3이고 3이 되겠다 해서 더하면 6이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문제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곱셈 공식 그다음 거기다 나머지 정리 그 다음에 허근, 허수까지 종합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모르면 안 돼. 모를 수 있잖아. 까먹어서 모를 수 있잖아. 그럼 책을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3차 방정식의 풀이는 기본적으로 조립제법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넘어갈게요. 이좀 넘어가서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다가 그냥 대표 유형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자. 이게 애매한데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럼 3페이지에 20번 한번 볼까요? 자, 3페이지에 20번. 자, 항상 기본기를 잊으시면 안 돼요. 3차 방정식을 풀어라 하는 건 조립제법을 하셔야 되는데 조립제법이 반드시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무조건 돼. 조립제법이 되는 값을 찾아서 풀면 돼. 자, 한번 20번 풀어봐. 도전. 자, 일단 조립제법 몇으로 됩니까? 마이너스 1로 되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지 않아요? 자, x 플러스 1 곱하기 저 인수분해 바로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맞죠? 플러스 a 하고서 인수분해가 완료가 됐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쪽에 내가 마이너스 1이 해가 있는 거 조립제법이 반드시 될 거라 믿어요. 선생님 A 때문에 못하겠는데요. 이러면 진짜 슬퍼요. A를 없애는 방향으로 적절히 X값을 대입하시면 돼요. 자, X가 마이너스 1이 해가 하나 있는데 자, 앞으로는 여러분 만약에 3차를 1차와 2차 파트로 쪼갰을 때 이 오른쪽을 제가 앞으로 계속 GX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가 fx였는데 fx를 한 번 정도 찢어서 나머지 뭔가 확정이 안 된 인수 파트 쪽의 2차식을 gx라고 계속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여. 자, gx인데 gx가 마이너스 1 말고 마이너스 1보다 어떤 큰 근을 몇 개를 갖고 싶대요? 2개를 갖고 싶대요. 자, gx가 뭐냐면요. 그냥 축이 4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자, 4에 있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4에 있는, 2에 있는 축이, 대칭축의 2에 있는 2차식인데 2차식이 2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자, 마이너스 1보다 근이 몇 개였으면 좋겠대? 2개였으면 좋겠대. 자,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큰 근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한번 잘 필기를 해봐.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점보다 큰 근이라고 하면 근의 위치에 제한이 된 거예요. 자, 근의 위치 조건이 걸린 거거든? 자, 근의 위치 조건이 걸린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네 글자. 뭐라고 해? 안 배웠어? 2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에다가 한 근은 몇보다 작고 한 근은 몇보다 크다. 두 근 다 양수다. 두 근 다 음수다.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뭐 이런 거. 네 글자 뭐라고 해? 근의 분리라고 해. 자, 근의 분리인데 근의 분리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 방정식 상태에서 푸는 건 망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앞에다 gx도 붙였겠다. 얘를 함수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죠.
자, 근이라는 건 항상 x축과의 관계니까 이건 자동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고, 자,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아래로 볼록한 이 이차함수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근을 두 개를 갖고 싶대요. 마이너스 1보다 큰 근을 두 개를 갖고 싶고, 나는 이제 여분으로 요 대칭축이 2에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 자, 그러면 얘를 보면서 내가 스케치를 자동으로 했으니까 이걸 보면서 자, 한판 축 3개를 하시면 돼. 자, 여러분 근의 분리 연산의 방법은, 자, 행동 요령은 일단 판 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한판 축이 뭐냐면 함은 함수값의 부호야. 자, 함수값의 부호고 판은 판별식이고요. 축은 축의 위치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3개를 다 해야 될 때도 있고 안 해도 될 때도 있어요. 지금 같으면 여러분 축의 위치가 이미 몇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생각을 안 해도 돼. 축이 나와 있으니까. 그치? 자, 그리고 판별식 보자. 우리 근의 개수에만 집중해보면 근이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자, 그러면서 무한정 크면 안 되고 함수값의 부호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 제일 못하더라고. 여러분 함수값의 부호의 함수값은요, 누가 결정하냐면 이 사람이 마이너스 1보다라고 했잖아요. 문제가 정합니다. 자, 함수값이라는 건 f 안에 몇이 특정한 값이 들어가서 이 부호를 따지자라는 건데, 이 별을 누가 지정하냐면 문제가 지정해. 문제가. 자, 문제가 지정해서 이 사람 분명히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럼 이렇게 그린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y값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요. 그러면은 여기다 몇을 두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g죠. 미안해. g야. 지금은 이제 대상함수가 g였으니까 나 g 마이너스 1이 0보다 어떻다? 크다. 자, 이 둘을 연립부등식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돼? 자, 원리가 똑같아. 원리가 지금 y를 붙이면서 스케치를 하고 나서 한판축을 생각해서 연산을 연립부등식으로 마무리를 한 거지. 우리가 부등식 먼저 풀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쉬울 수 있어요. 쉬워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본다. 자, 3차 방정식이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3차 방정식을 조립제법을 한번 껍질을 깠어. 그랬더니 뭔가 확정되지 않은 2차식 파트가 나왔어. 자, 2차식 파트의 두 근이 둘 다 2보다 크대. 그래서 이게 근의 분리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자동으로 그리고 한판축 중에 뭘 해야 되지 하면서 함도 하고 판도 해서 이 둘의 교집합을 답으로 내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원리가 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짧아. 지금 3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눈으로 쓱 훑어봐봐. 문제가 짧아. 말이 짧은데 그 말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 일단 3차라는 것 때문에 애들이 안 풀기도 시작하고, 두근이 뭐 이딴 소리를 시작하니까 힘든데, 방정식이나 부등식 상태에서 문제가 안 풀리면 y를 붙이고 그 안에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맞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셔야 하고요. 나머지 예전에 너네가 수상 뭐 짬바가 있으니까 좀 해보고, 좀 해보다가 보기차식 못할 것 같아서 보기차식 한번 좀 볼까요? 보기차식 한번 보는데, 너네 상관방정식 잘 풀 줄 아니? 잘 풀 줄 알까? 몰라? 그냥 해봐. 자, 우리 5페이지 한번 가볼까? 5페이지. 자, 5페이지에 유형 7번이라고 되어 있고, 자, 무슨 방정식이라고 써있어?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써있죠? 자, 그럼 우리가 유형 7번 보기차 방정식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유형 7번 보기차 방정식에다 밑줄 긋고 뭐라고 쓰냐면, 보기차 방정식은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방정식이다. 이렇게 쓰세요.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방정식. 근데 되게 귀엽게 줄 거야. 분명히 귀엽게 줘서
그 방정식이 충분히 인수분해가 되게 해줄 거야. 충분히 인수분해가 되게 해줄 거야. 자,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이러한 보기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x제곱을 하나의 덩어리로 삼아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관찰을 해봐. 자, 내가 일반화를 시키려고 할 건데 인수분해가 가능했다라는 건 결국 이 방정식이 판별식 0보다 컸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x제곱이 하나는 3이라고 나와 있고, 자, 이번엔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나는 실제 x가 찐 x가 아니라 x제곱이었어. 근데 x제곱이 3이려다 보니까, 자, 이렇게 돼버리면 x가 자동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근을 두 개를 동시에 팍 갖게 되고요. 만약에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다른 방정식을 풀었는데 x제곱이 0이다 라고 하면 x가 몇이라는 근 하나만 나와. 0이라는 근 하나만 나와. 그러면 이 보기차 방정식에서 중요한 건 인수분해를 한번 했을 때 x제곱이 알파 베타라고 한 후에 알파 베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한 거야. 실제로 근이 몇이냐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근이 몇 개다 이런 식으로 질문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근이 알파 베타가 자 어떻게 풀었는데 근이 4개래. 서로 다른 4개래. 그럼 알파 베타 둘 다 무슨 수여야 되겠어? 양수면서 값이 달라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양수가 나오면 근이 2개가 떨어 나오잖아. 근데 이렇게 풀었을 때 전체 해가 4개라는 건 이렇게 2개가 나오고 이렇게 2개가 나오니까 2개에서 몇 개라는 거야? 4개라는 거지. 그리고 걔네 넷이 다 전부 다 다르려면 알파랑 베타의 절대값은 달라야 되겠죠? 그리고 뭐 해가 뭐라는 둥? 3개라는 둥. 하면 둘 중에 한 값은 몇이라는 걸까? 0이라는 거야. 자, 해가 2개밖에 없다라고 하면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푸는 문제야. 자, 그럼 알파,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후에 양수, 음수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우리 보기차 문제, 보기차식 문제의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5번을 같이 한번 보세요. 35번 한번 보세요. 35번에 4차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겠대요. 보기차식이. 그러면 나는 지금 두 실근 하나고 두 허근 하나니까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한 근에 해당하는 알파는 양수가 나오고 자 베타는 음수가 나오면 되게 좋지 않아? 그치? 자, 좀 더 정돈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그 보기차 방정식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상태라고 내가 상상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 보기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거나 마찬가지거든? 자, 이렇게 생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이 요구하는 조건 안에서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여야 한쪽에서 실근 2개, 한쪽에서 허근 2개 나와서 요구를 만족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알파 양수, 베타 음수니까 두 근의 합은 알 수 없으나 두 근의 곱은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자,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은 거예요. 근데 두 근의 합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잠시 생각해보자. 저 방정식, 막 K 들어있는 저 방정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했다라는 것 자체가 판별식은 0보다 어땠다는 걸까? 컸다라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근데 우리 바보 아니지? 판별식이 0보다 크잖아요. 두근 곱이 0보다 작잖아요. 그럼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커요.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커요. 두근 곱이 0보다 작고 자, D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어차피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근데 두 근은 실제 X값을 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자, 실제 그는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는데, 우리가 보기차식 문제를 풀 때 소통의 편의성을 위해서 x 제곱 상태에서 그냥 근이라고 얘기하는 정도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두근의 곱의 자리가, 자, 두근의 곱, 다시 말해서 거기 상수항의 자리가 0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마이너스 5k 플러스 10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k 값이 2보다 커야 돼요. k 값이 2보다 크다. 3번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필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쭉 뒤로 넘어가서 자 9페이지 있는 쪽까지 넘어가 볼게요. 9페이지 있는 쪽까지 넘어가 볼 건데 과제가 조금 안 할 수 있어요. 한 60문제 정도? 60문제인데 이걸 쓰는 문제가 약간 나오니까 한번 봐봐. 자, 우리 오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어. 자, 얘는 실근이 몇 개 있어, 얘들아? 실근은 하나야. 허근은 몇 개 있어? 2개. 그리고 맨날 멘트를 뭐라고 칠 거냐면 두 허근 중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얘는 여러분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불가능해? 가능해요? 불가능해? 가능해요. 자, 는 0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나 이거 복소수 파트에서 너무 많이 하고 내려온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쪽은 실근이니까 허근 깎는 쪽이 이쪽이잖아. 이거의 한 허근을 뭐라고 하겠대? 오메가라고 하겠대. 그래서 또 W 동그랗게 이제 말하는 걸 오메가라고 한다고 했지. 그럼 얘를 오메가라고 본 순간 식을 몇 개를 써야 될까? 식을 6개를 쓰셔야 되는데 제가 6개 쓸 테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가 오메가면 다른 하나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두 허근의 합은 몇이에요, 여러분? 마이너스 1이죠? 맞습니까? 두 허근의 곱은 몇이에요? 1이에요. 자, 세 번째, 한 허근을 집어넣었을 때 몇이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자, 다른 허근을 집어넣었을 때도 몇이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얘는 이 안에 들어있는 소속되어 있는 방정식이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넣어도 되겠죠? 맞아요? 자, 5번 오메가 세제곱은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돼. 자, 6번 오메가 켤레 세제곱도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돼. 자, 이렇게 6개를 쓰지 않고 문제를 풀면 문제 잘 안 풀리겠지? 그래서 자, 얘를 써놓고 나서 우리 55번을 한번 보자. 많이 아파? 오늘아 고생했어. 거의 끝났어. 자, 55번 한번 보세요. 55번에 기억 보세요. 기억 맞습니까? 3번까지 해결 가능하죠? 자, 그다음 니은 맞습니까? 맞네요. 자, 디귿 맞나요? 맞네. 근데 리을이랑 미음이 문제야. 이 새끼들 문제다. 자, 리을 한번 보자. 리을은 자, 여기 지울게. 리을을 볼 때는 이 안에서 분명히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풀리겠지. 나한테 물어본 게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켤레랑 같니? 그러면 너랑 나의 연결고리를 약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는 저는 차수가 높은 걸 줄이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 오메가 제곱을 뭐라고 바꿔서 쓸 수 있을까? 그치.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바꿔서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바꿨을 때 얘가 맞으면 참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맞아? 그럼 마이너스 1은 오메가만 오메가를 넘기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켤레인데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그래서 리을도 맞다고 해줘야 돼. 자, 차수를 내려서 자, 어느 정도 내가 뽑아놓은 관계식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미음 보자, 미음. 미음은 여러분 1, 2, 3, 4, 5, 6번 중에서 몇 번 쓰면 될 것 같아요? 몇 번 쓰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3번, 4번 아니에요? 자, 그러면 3번을 자, 3번식을 바로 쓰고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볼게. 자,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자, 요런 식 나오지 않아, 얘들아? 맞아? 자, 4번 오메가로 나누 오메가 켤레로
나누면 이런 식 하나 나오지 않아? 맞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분의 1은 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분의 1은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오메가 켤레 플러스 오메가 켤레분의 1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둘을 더하면 몇이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5번 미음도 안 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제가 요 곱셈 공식 채점해서 드리고 오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숙제 검사 받고 알겠죠? 내가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채점할게. 한 번에 나눠줄게 그냥. 그리고 나 이거 안 알려줄 거야. 니네가 고쳐야 돼 이거가. 그리고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아마 안 틀렸을 거예요. 열심히 써봤거든요.